아망디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자가발전.com www.zavarzeo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did, you would've called me with your sweet intent, and we could give it a rest instead of beating our breasts and making all of the pressure go sky high. Do you ever wonder what happens to the words that we said? Do they bend, do they break from the flight that they take and come back together again with a whole new meaning and a brand new sense?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아망드 씨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넘쳐나는 아니 넘쳐나지 않지 이제 사실 다 자빠지고 넘쳐나. 네, 카카오톡만 남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읽어봤고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읽으면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1부는 라인, 카카오톡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얘기를 다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2부에서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앱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뭐가 처음에 오늘 뗄 건 뭔가요? 지금 한국 서비스들을 봤으니까 네. 또 그 IT 기업의 중심 미국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네네. 미국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카카오톡이 몇 네. 년도에 나왔다고 하셨죠? 2010년이요. 2010년이요. 2009년에 나온 서비스가 있습니다. 엄청 일찍 나왔네. 이름이 왓츠앱이고요. 에이 이건 뭐 다 알지. 다 아니야. 소문이 자자하지. 아니요,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자, 왓츠앱이 뭐냐? 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냥 메신저예요.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왓츠앱이야? 이름이 되게 왓츠업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왓츠업 뭐해 이거에서 왓츠앱 파산된 거예요? 그렇죠. 파산된 거니? 언어 유희지. 파생된 거예요? 파생. 네. 이게 미국 건데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달, 저번 달 이용자가 9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라인이 그러면 별로 안 적네. 안 많은 거네. 안 적어지고. 아니지. 라인 가입자가 6억이라 좀 그랬잖아요. 네. 저번 달에 쓴 사람만 9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가입자가 아니라. 쩔이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2억인데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20억 명 정도 된대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이 왓츠앱을 쓰는 거야 거의. 그러네. 우리가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큰 메시징 서비스가 아닐까 지금까지 싶은데요. 그래요? 지금도? 이거 저번 달에 9억이라니까요? 그거 근데 왓츠앱은 뭐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뭐 로그인이나 이런 게 없고요. 네. 그냥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면 그게 아이디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앱을 켜보면 내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 그대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게 카카오톡이 이걸 따라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첫 초창기에. 얘가 2009년에 나오고 빵 뜨니까 바로 만든 2010년에 거지. 그렇죠. 카카오톡이 이제 따라 만들었는데 네. 이 우위를 잘 선점을 해서 한국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왓츠앱이 돼버린 거죠. 예. 저도 경정이랑 왓츠앱을 대화를 썼는데 이상하게 왓츠앱을 쓰면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 왓츠앱으로 영어로만 대화를 했어요. 아하. 한글이 안 보이니? 그래서 안 썼어. 한글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한글 잘 나오는데 왠지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야. 인터페이스가 네. 다 영어 인터페이스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한글이 다 되지만 제가 알기로 이때 왓츠앱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무료인데 iOS는 돈 냈어야 됐어요. 네, 왓츠앱이 실제로 유료입니다. 아 진짜요? 좀- 앱이 유료 앱인 거예요? 예, 우리가 듣기엔 생소할 수가 있어요. 뭐? 네. 문자가 유료라고 메시지가? 카톡이 유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카톡이 다운받을 때 돈 내야 된다는 거잖아. 왓츠앱이 0.99불이고요. 네. 맨 처음엔 그랬었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너네 얼마 정도 기간 줄 테니까 네. 이때 가입하면 공짜로 줄게. 오. 이런데도 가입을 안 해,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 당연히. 카톡 잘 되는데 뭐 카톡이 들어오고 있어. 공짜인데 뭐 그런데 그래서 아직도 유료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예. 왓츠앱을 쓰려면 그럼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다운은 무료고 네. 연간 결제가 더 0.99불입니다.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받은 사람은 다 무료로 계속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생 무료 계정인 거고. 예. 지금 돈 내고 쓰는 건데 이걸 왜 쓰냐? 네. 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왓츠앱에는 광고가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카톡도 없잖아. 그리고 아 카톡은 근데 옐로우 아이디를 광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온리 메시지예요. 뭐 하트 보내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잡기능이 없어요. 네, 그냥 딱 대화 끝. 빨라서. 네. 빠르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는 광고도 없고 메시지에 뭐 연계된 게임도 없고 순수 메시지에 돈 내고 써요. 이렇게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럼 쓰는 와쁘심. 사람들끼리만 쓸 거 아니야. 왓부심 그렇죠. 왓부심. 왓부심이네 진짜. 그래서 이게 유럽 쪽이랑 네. 북미 이쪽은 왓츠앱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나 남미 쪽은 카카오톡이랑 라인이 나눠 먹고 있죠. 이게 왓츠앱을 그럼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예. 시장 선점을 잘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 충성 고객이 돼줌으로써 그럼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뭐 카카오톡이 나왔어도 난 돈 내고 산 거 쓸 거야. 그럴 수가 그럴 확률이 높지. 거기에 그렇죠. 자기 지인들이 다 있으면요. 네. 그리고 자기 지인들조차도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좋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한때 그 트위터랑 비슷한 SNS가 맞아요. 유료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앱넷. 앱넷이었어요? 앱넷이. 앱.넷. 앱.net. 네. 그때 제가 그걸 왜 쓰지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저는. 예. 근데 그때 많은 의견들이 그거였어요.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 네. 여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광고하려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 라고 세상을 작게 만든 대신 깔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그거의 메시지판이라고 느껴지네요. 뭐 저는. 근데 앱.넷 말씀하신 서비스는 망했지만 아니 그렇지 왓츠앱은 되게 성공적으로 네.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왓츠앱이 작년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어요. 네. 190억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한 20조 정도 됩니다. 오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은 어디 갔어요? 왓츠앱 만든 사람은 페이스북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떼어나갔어? 돈 받고?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왓츠앱을 인수를 했는데 네. 여전히 왓츠앱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처럼. 같은 거네. 네. 인스타그램이네. 그래서 그냥 그 두 분이 만들었는데 두 분은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왓츠앱. 이게 언제 그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왓츠앱용 심도 판다고 들었거든요. 해외에서는 네. 왓츠앱을 쓸 수 있는 유심 칩을 팔아요.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파는데 왓츠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왜 우리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그 심 무료로 나눠주고서 세계 정복하는 발렌타인. 그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약간 이거에서 롤모델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심을 사면 내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있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왓츠앱은 된다고 왓츠앱만 된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심도 있고 네. 아예 왓츠앱 전용 요금제도 있고요. 그 예전에 이발소에서 한번 다뤄주셨는데 카카오톡 요금제가 맞아요. 나왔지 왓츠앱의 않았습니까? 그것과 예, 그 유사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철학이 딱 맞네요. 예, 문자만 메시지만. 딱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는데도 광고 붙일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유료 앱인데 광고 붙이면 안 되지. 그렇지 웃긴 거지. 근데 이게 일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예. 유럽 시장도 이 메시징에 대한 비용이 부과가 되는 게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이들 쓰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왓츠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북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음.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 1,000원 내고 평생 공짜야? 그럼 하지 라는 그렇지. 그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한 술 더 떠 공짜인데 영원히 공짜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테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공짜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원래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SNS 시장은 한 명이 가입해서 한 명이 가입한 게 아니라 한 명이 가입하면 1+N이 가입한 거니까 안 나가죠. 왓츠앱도 어떤 의미에서 왓츠앱이 카카오톡이나 라인보다 1년 늦게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예. 아마 성공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시기를 잘 생각을 탔다라는 해보는데. 말씀이시죠? 네, 남들이 하기 전에 그 유료라는 모델을 그리고 또 해외 쪽은 원래 소프트웨어 구매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왓츠앱을 저는 왜 썼냐면 예. 이 아이폰에 처음에서 이 메신저다운 메신저가 왓츠앱밖에 없었기도 하고 그땐 잘 만들어져 있었나 그 보잖아요. 당시에 제가 블랙베리를 썼거든요. 예. 근데 블랙베리를 썼는데 블랙베리 안에 블랙베리 사용자들을 위한 메신저는 있어요. 네, BBS인가 뭐 있죠. BBM이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쓰려면 왓츠앱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블랙베리에서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다양한 OS를 그 당시에 지원하는 게 블랙베리밖에 왓츠앱 하나. 없어요. 지금은 아, 당연했지만. 왓츠앱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럼 그때 당시에 블랙베리 왓츠앱은 퀄리티가 좋은 편이었었어요.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아, 지금처럼. 그 시절에는 퀄리티 따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있으면 되면 된다. 블랙베리 앱은 퀄리티를 따지면 안 됩니다. 오, 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쓰는 거야. 있다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왓츠앱 자체에 뭐 특별한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없어요? 따로? 그냥 아주 심플하다. 그게 가장 그게 큰- 매력인, 그게 예. 특장점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이게 한국에선 듣보잡이지만 세계에선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서비스니까. 뭐.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그 해외에 나가면 이 왓츠앱을 항상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등록돼 있는데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
나 한국 좋아해. 카카오톡 써. 하고 카카오톡 물어보더라고요. 난 싫다고 그게. 카톡 아이디를 갖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네.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고 한국 문화를 알면 대부분 카톡을 카카오톡을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반대로 카톡 신기한 게 자기들은 라인 생활권이잖아요. 예. 근데 한국인이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나도 카톡 아이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라인 쓴다고 하면 되게 신기해하죠. 그럼 와 너 라인을 써? 너 일본인이야? 일본 앱이잖아 그거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왓츠앱은 좋네요. 네. 1등 앱이고. 네. 그래서 이름은 한 번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그런 게 것 같고요. 있다. 그걸 쓴다더라 하면은 예. 뭐 그렇다더라. 정도. 미국에서 또 잘 나가는 거는 이 왓츠앱을 인수한 데가 페이스북이잖아요. 네네네. 페이스북 메신저가 되게 잘 나갑니다. 이게 난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럼 페이스북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네. 지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 페이스북이 이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좀 재벌이 이상한 말을 됐지. 네. 기업 그룹이 됐지. 맞아요. 복합 기업 형태가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재벌처럼 뭐 한 명은 뭐 자동차 산업을 하고 한 명은 뭐 요식업을 하고 이렇게 큰 기업들을 뭉쳐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죠. 근데 아마 페이스북이 다른 데를 인수한 이유는 핵심적으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경쟁사가 더 커져 버려가지고 다른 경쟁사가 이걸 가져가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내 팔 안에서 커나가는 걸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게 네. 그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있잖아요. 네네. 월트 디즈니가 뭐 영화 스튜디오도 있고 네. 방송국도 있고 네. 뭐 어마어마한 사업 영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도 그 형태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형태는 따라가는데 네. 월트 디즈니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픽사랑 손을 잡지 않았나요? 픽사를 샀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예. 픽사가 만약에 혼자 월트 디즈니만큼 커져 버렸으면 되게 처치곤란일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완전 막는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크는 건 좋은데 20조인데 예. 이거는 손잡고 크자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여담인 거고. 예.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서도 메신저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예. 난 페이스북을 잘 쓰고 있어. 근데 메신저 시장을 늘리려고 얘네들이 대화를 하려면 무조건 메신저 앱을 깔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난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이게 초창기에는 페이스북에 앱 안에 들어있었죠. 쪽지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쪽지랑 메신저랑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고 나서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쪽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래 합쳐져 있을 때는 채테드라 그래갖고 네. 채팅을 하면 페이스북에 동그란 그 맞아요. 애들 프로필 사진이 떠요. 네. 그걸 통해서 그거 막 채팅을 했는데 움직였었어요. 그거 되게 신기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앱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걸 넣다 그걸 보니까. 넣으니까. 그래서 분리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앱은 안 까는데 페이스북 메신저 앱은 깔아놔요. 그렇게도 돼요? 네. 되겠지. 네, 사실. 돼요. 그래서 iOS는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잘 되니까 예. 네. 페이스북 앱은 항상 깔려 있긴 한데 일단 페이스북 앱보다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먼저 깔아놔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라인 뭐 이런 거 까는 것보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확실하니까. 왜냐면 왓츠앱은 제가 안 깔아놓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깔아놔요. 네. 왜냐면 PC에서 페이스북은 항상 켜놓는데 거기서 채팅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말로는 카카오톡과 왓츠앱을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는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있고 네, 뭐 다 그러니까. 붙어 있고 이러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러니까 왓츠앱이 유료라는 특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논외로 치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쓰는 사람도 지금 왓츠앱 못지않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큰 회사면 하나씩 있는 뭐 구글의 행아웃 뭐 이런 것처럼 구색 대화창처럼. 갖추기로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왓츠앱보다 커요. 그냥 몰빵인 거지 미국에서는 다 미국에서는 왓츠앱이 절반, 페이스북 메시지가 절반이니까 페이스북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셈이죠. 거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이모티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아예 돈을 송금하는 기능도 들어있고요. 들어 있어요? 예. 오. 그냥 채팅하다가 달러 표시 누르고 네. 30 엔터 치면 30불이 갑니다 그냥. 내 카드에서 빠져나갑니까? 예. 짜증나네요. 그게 저도 해외여행 할 때 그때가 2011년도 12년도쯤이었거든요. 예. 한동안 이제 해외를 좀 떠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 친구들은 난 당연히 카톡 얘기는 안 꺼내죠. 그때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를 테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페이스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난 친구니까 구색 맞추기로 페북 친구를 맺자 정도로 느낌으로 받았는데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야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메신저를 네. 용도로 그땐 페이스북 메신저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니까.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고 페북 랩을 하면 거기 뜨는 거였어. 근데 쪽지로.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한국 사람이던 제 기준에서는 불편하지 않아였거든요. 왜냐면 페북은 그때까지만 해도 웹페이지를 띄워서 하는 거였으니까 웹페이지를 띄워서 대화를 하려고 그 페이지를 안 끄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사람들이 당연히 해외 쪽 사람들은 그 메신저를 켜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발소에서 말씀드렸던 가상비서 서비스도 예.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 안에 다 박아놓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메신저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텍스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다 넣으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딴에는 마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하고 있는 그 개인 비서처럼 예. 자기들만의 개인 비서를 이쪽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외 모든 걸 다 이제 메신저에 통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건. 뭐 이 사람만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메신저 기업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카톡이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페톡이라고 그러더라고. 페톡이 뭐야? 페이스북 톡. 페톡 그렇지. 페메라고 해요. 페메, 페톡 이 두 개를 쓰는데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렇게 부르지? 메시지 주세요. 페메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페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 그 어린 친구들이 줄이는 걸 좋아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빨라야 되거든. 카톡 라인 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 너무 길잖아. 페메라고. 그래서 안 쓸 거고. 음. 뭐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 좋아요 개인적으로. 빠르고. 자주 아니, 쓰시나요? 깔끔해서 좋아요. 저는 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쓸 때는 페이스북 메신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와닿는 인터페이스에선 정말 대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는 그 앱을 쓰면 그 GIF로 된 짤방 있죠. 네네. 그걸 움직이는 보낼 수 있어요. 이미지. 오 그래요? 네. 좋은 정보네. 들어 있어요. 네. 문자를 페이스북에. 보낼 수 있어요? 네. 이모티콘처럼 보낼 수가 있고요. 아 이게 그냥 페이스북 쪽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뭐 그냥 1대1 대화, 그룹 대화, 뭐 그룹을 만들어서 네이버 밴드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도 다 지원이 됩니다. 안 쓰고 있어서 모를 뿐이지 사실 다 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지 그냥 뭐 그치. 페이스북 거라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는 사실 이제 너무 다른 서비스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려울 것 그만큼 같아요. 만들어놨겠죠. 네. 좋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도 알아봤고요. 그럼 왓츠앱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중에 골라라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해외 사람들이랑 같이 골라라라고. 난 페이스북 메신저. 나도 왜냐면 페이스북 메신저는 다 가입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 왓츠앱은 점점 시장이 일본 사람도 페이스북 가입돼 있고요. 그치. 뭐 영국 사람도 가입돼 있고 미국 사람도 가입돼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는 다 가입돼 있어요. 근데 왓츠앱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가입을 못해. 페이스북. 세상에. 뭐 위챗을 쓰지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에서부터 왓츠앱이 조금 하향세를 걷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쓰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 그 시장을 떠날 테니까. 네네. 예. 넘어갑시다. 페이스북 메신저. 미국에서 하나 더 잘 나가는 거 있어요. 진짜 미국 것만 골라오셨네요. 미국밖에 없어. 그 메신저를 모든 하려면? IT의 집중은 미국입니다. 그쵸 사실은. 미국에서 또 하나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스냅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써봤어요. 들어봤죠. 아, 써봤어요? 네, 스냅챗 이것도 페이스북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스냅챗은 그때 당시에 사진으로 대화하는 걸로 만든 거 아닌가? 사진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컨셉이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네. 뭐 1초에서 10초 안에 그 메시지가 사라져요. 이거 라인에도 기능이 있는데? 이 스냅챗이 너무 잘 되니까 보고 이제 여기서 스냅챗이 따라가는 최초였던 것 같아요. 내가 최초예요. 알기로. 예. 그러니까 해외 쪽 시장에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20, 30대 사람들이 예. 젊은 층이 많이 쓴다면 10대, 20대가 스냅챗은 진짜 어린 친구들이 빨리 대화하고 없애버리는 맞아요. 그런 걸로 이게 그때 했다고 당시 그 나이대가 비밀이 많거든. 그때 원래 걔네들이 페이스북을 쓰다가 네.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뭐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게 네.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폐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도 숨기고 싶고 내 사생활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급부상을 하게 된 건데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 뭐 그건 뭐 제끼고 어쨌든 되게 잘 나가는데 아까 아망대가 말한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여기 살려고 했어요. 네. 못 샀지. 네, 한 3조 정도 베팅을 했는데 안 팔아. 이러고 지금은 가치가 17조입니다.
스냅챗이요? 네. 더 네. 올라갔어요? 네. 안 그거 팔기 잘. 내려간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계속 올라가죠? 안 쓰게 되지 않나? 겁나 잘 되니까. 겁나 계속? 미국에서 겁나 잘 되면 세계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아니야.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아니 어쨌든 스냅챗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냅챗은 원래 메신저로 네. 잘 된 거고 그 모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거기서 뭐 없어지는 거. 사진 공유나 이런 걸로 넘어가긴 하지만 네. 여전히 사라지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예. 이게 3조로 베팅했는데도 안 판 이유는 네. CEO가 돈이 많아요. 스냅챗 CEO는 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돈이 많아요. 아 그냥 금수저예요? 네. 저 뭐 어이구. 스탠포드 학생이고 뭐 그래. 아니 스탠포드 학생이 아니고 원래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 금수저네. 네. 이거 우리나라든 어디든 다 똑같아 그거는. 안 아니, 팔지.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취미인 거지. 그 즐거운 적인데 왜 팔아? 이 스냅챗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초 있다가 지워지잖아요. 예. 근데 10초 있다가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던 소송감이 한 번 네. 됐던 걸로 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10초 내로 지워진다라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 야한-거나 뭐 자기 몸이나 여자친구 몸이나 네네. 이런 거 막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없어질 성적인 거니까. 것들을. 어. 그럼 보내고 없어지니까 그걸 믿었는데 그게 남아있던 게 몇 개 있던 거예요.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냥. 예.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한 20년 동안 너네 감시하겠다 뭐 이런 게 하긴 나왔어요? 예. 오 진짜요? 예. 그 그리고 이후부터는 10초에 한 번 없어집니까? 모르죠 그건. 오. 만든 애만 알지. 그럼 돈 많으니까 없어겠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원래 근데 약간 부자들이 그런 이상한 취미 같은 거, 관음증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 부자 친구 많으신가 봐요. 네 여기도 하루에 메시지가 한 7억 개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많다. 그래? 메시지 수로 느끼기엔. 메시지- 왜냐면 가입자 수나 아까 전에 그 페이스북 아니 왓츠앱 쪽에서 예. 한 달 전송량이 그 정도였는데 한 달 이용자가. 이용자가. 네. 그 어떤 이용자가 9억이었는데 예. 스냅챗이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는 대우가 하루에 보내는 메시지가 7억 개. 아, 하루라고. 하루에 근데 보내는 메시지가 7억 개라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예. 우리 회의하기 전에 자가발전 채팅방에서 대화한 게 몇백 개. 몇백 개니까 음. 그 모이면 뭐 그렇게 많은 것 그렇게 같지는 될 수 않은데.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제가 그냥 개발자로서 느끼기에 네. 와 7억 개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감당을- 안 뻗었어 뭐 이런 느낌. 저 개발자스러운 대화잖아. 병신들아. 오타쿠들이야 오타쿠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얘네 네.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스크린샷을 찍고 이러면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스냅챗 스크린샷 그러니까 안 어떤 찍혀요. 식으로든 보완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면 할 수 있죠. 보관을 솔직히 하려면. 내가 보관하면 어떻게든 하겠지. 네.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 막아놓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얘가 그런 시도했어. 응. 라는 거 알려줘요? 그러니까 iOS 원래 안드로이드에서는 네. 이 스크린샷 자체가 안 찍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기계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찍을 거 그걸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근데 개발에? 스냅챗은 그게 안 되니까 아이폰은 안 되니까. 이거를 버튼을 누른 것만 감지를 해서 네. 그 사실상 그 화면 자체 캡처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네.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야 상대방이 캡처했으니까 조심해 정도만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그 자료, 사진과 영상을 보냈을 때, 네. 혹은 톡을 보냈을 때, 네. 그 10초 후에 없어졌어요. 네. 그럼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어요? 사진을 저장할 네. 수도 못해, 없는 못해. 거예요? 기능이 끝인 거예요? 네, 보고 끝이고 저장하고 싶으면 다른 핸드폰 갖고 와서 그걸 찍으면 돼요. 그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은 더 전문가들이 아니, 알아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게 그렇죠. 방법이에요. 뭐. 진짜 그렇게 보면은 좀 철저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사용자들이 몰렸던 거고. 예. 특히 이제 비밀이 많은 10대들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20대가 넘어가면 귀찮아서 이런 거 찾지도 않아. 뭔 네가 비밀이야.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아니면 거지. 그런 건 안 찍어. 어. 그렇지, 안 말하지, 그리고. 스냅챗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텅 비어 있어요. 다 지워지니까.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앱이 켜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다 지워져 다 지워져 있으니까. 있으니까. 오. 항상 비어 있어요.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럼 또 비어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걸 따라한다고 페이스북에서 포크라는 앱을 만들기도 했고 네. 슬링샷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고 다음- 페이스북에서? 네. 페이스북에 스냅챗을 되게 많이 벤치마킹 했어요. 그리고 살려고도 했었고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못 사니까 이제 따라 만들어 본 거야. 2개 냈는데 망했고 네. 다음 카카오에서도 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망했어요. 봤어요. 네네네. 그 뭐 하여튼 이거 잡으려고 엄청나게 나왔는데 다 망했어요. 얘만 왜일까요? 망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아니 인프라를 하고 모든 사실. 메신저는 인프라 잡고 있으면 그 인프라 안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 근데 이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는 자기들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붙여줬으면 되는데. 라인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추가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스냅챗
나오기 전에 보셨으면 얘네가 먹었겠지. 그렇지. 그럼 라인으로 넘어왔겠지. 그리고 수도 이게 없이. 스냅챗이 잘 됐던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페이스북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저 아저씨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지. 인식이 좀 페이스북 많아졌어요. 메신저라는 느낌이 네. 어른들 쓰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스냅챗은 뭐 그거 말고는 그럼 광고나 수익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냅챗. 얘는 이제 뭐 뉴스 기사나 얘 웃긴 게 뭐냐면 네. 뉴스 기사도 10초 뒤에 사라집니다. 지금 빨리 읽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해요. 뭐야 그게? 그게 수익 사업인 거야 그러면은? 아니 뭐 수익 사업은 여러모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익 사업이 뚜렷하진 않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 그냥 얘네- 가치만 올리고 있는 중이군요. 네, 얘네 CEO가 네. 구글이랑 딱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니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싫어하고 둘이 같이 싫어한다고. 네, 대표적인 회사인데 윈도우 폰에는 앱이 없어요. 스냅챗이. 아 정말요? 그래서 서드 파티로 사람들이 막 만들어 줬거든요. 이 스냅챗 접속할 수 있는. 네. 네. 그랬더니 그 앱 다 차단시키고 그 앱으로 접속한 사람들 다 블록 먹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면 우리 걸 쓰지 마. 같은 윈도우 느낌이. 폰 쓰는 놈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거지. 굉장히 베타적인데 오히려 베타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겠네요. 네, 배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신기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니치 마켓인 것 같아요. 그 언제 한번 인터넷 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스냅챗을 조명한 게 그거였었어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네이트온에 항상 접속해 있고 싶다라고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것도 예.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시대가 초창기에 열릴 때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때는 어떻게든 자신을 막 인터넷 세상에 날려보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알리고 싶은 거.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맞아. 나는 그동안 외롭게 살았는데 이게 꿈꾸던 게 된 거야. 이제 언제든지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면서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좋거든. 좋구나. 지치는 오히려 거야. 없는 게 더 나은 내 게 시간이 있다. 없어졌으니까. 아까 말했던 카톡포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스냅챗도 그런 면의 연장선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로 안 봤다고 공시렁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못 본 것 뿐인데. 네. 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스냅챗으로 넘어가야겠다, 다. 넘어가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거의 제 카톡에다 이제 한번 접속해서 그거 써는 거죠. 카톡 탈퇴했고 스냅챗만 씁니다. 그 카카오톡 포비아면 네. 그거 알겠네요. 텔레그램. 그렇죠. 텔레그램. 근데 저는 그 텔레그램도 예. 아까 내가 카톡 포비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텔레그램을 쓰는 카톡 포비아들은 아까 말했듯이 보안을 우려하는 카톡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고 저 같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죠. 텔레그램 자체도. 이제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텔레그램은 독일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원래 독일 게 아니었죠. 독일로 망명한 거죠. 독일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로 그러니까 조사 좀 덜 하실 거예요. 들어봐. 네. 독일 회사인데 네. 만든 분들은 원래 러시아 러시아 분들이에요. 아 맞다. 러시아. 그 두 분이 독일로 망명을 하고 네. 서비스가 되는 거죠.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예. 신의 한 수 같은 거였죠. 그렇죠. 러시아는 무서운 나라니까요. 텔레그램은 사실 왓츠앱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전화번호로 뭐 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건 다 똑같은데 한 개 전형적인 다른 게 메신저의 형태군요. 네. 근데 한 개 다른 게 보안 기능이 있다. 그냥 요 정도거든요. 아 근데 한 개 다르다라고 하기엔 텔레그램에 적용된 보안 기술들이 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아, 예. 뭔가 다음 세상의 보안 같은 거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보내는 도중에 있는 그 가로챘을 때 가져갈 수 없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안은 다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서버에 저장했을 때도 다 암호화돼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예. 이걸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폰에 보내주는 거고, 어. 이렇게 완전 이제 다 자물쇠가 쳐져서 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철저한 편이에요. 단순히 보안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보안 쩔게 했다 정도. 굳이 이런 것까지 보안을 해야 되나 같은 느낌인가 보군요. 그렇죠. 사실 메신저 앱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해요. 아이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아이폰에. 네. 뭐 당연히 우리가 메신저 얘기를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뜨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도 보안이 이 정도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메시지가 뜨게 된 이유는 아이메시지가 보안이 좋은 이유는 서버에서 그걸 풀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도 못 풀어요. 지들이 만들었는데 못 푸는데 텔레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기술적으로 녹여냈다라는 게 그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메신저는 아망도 말대로 처음부터 이랬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텔레그램은 앱이 아니에요, 사실. 서비스인가요, 그러면은? 텔레그램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픈소스 메신저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냥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서드 파티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앱스토어에 텔레그램 쳐보면 진짜 엄청 앱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정말요? 예. 더 편하게 쓰기 위한 그런 것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공식 앱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오픈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소스라는 뜻이 굉장히 보안에 허술하다가 아니라 보안에 아주 강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여기 참여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뭐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네. 좋고요. 예.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내가 만든 코드가 이래 네. 여기서 보안 허점을 찾아서 니들이 고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네. 야 니네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거야 네. 해킹 코드 없지 자 검증해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킹하고 싶으면 해봐 같은 네. 케이스인 거네요. 그래서 해킹 시도가 계속 오면서 오히려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그렇죠. 케이스고. 오픈소스라는 딱지가 붙으면 웬만하면 보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예. 굉장히 가벼워요 앱이. 그래서 음. 엄청 오래된 폰에서도 잘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참 카톡이 네. 뜨면서 카톡이 그때 그 사찰 문제가 있으면서 텔레그램 딱 썼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면 저희 아빠가 카톡을 가입을 안 하셨어요. 네. 네네네. 텔레그램 가입을 하셨어요.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오히려 그 언론에서 띄워준 케이스가 된 게 아닌가. 카톡은 뉴스에 안 나오는데 맞아요. 와서 텔레그램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텔레그램 그 뭐야 저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지 그때 당시에 망명, 디지털 네, 망명. 디지털 망명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쓴 사람들이 그때 많아졌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가입을 했는데 메시지가 막 오는 거예요. 야 너도 왔구나 축하해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이거 옮기는 게 축하할 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 그 동지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야 너도 나랑 같이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네. 같이 레지스탕스가 됐다는 거죠 자기들. 아까 때문에. 사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수색 영장이 나오면 원래 줘야 돼요. 아 이제 이게 카카오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잠깐. 원래 서버가 압류가 되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걸 손으로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색 영장이라는 네. 게 결국 그런 건데 딱 들고 나갈 수 있게. 그게 아니라 수사 협조 요청만 해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는 관례예요, 안 줘야 그게. 되는 건데 관례상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쪽으로 옮겨 타기도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리고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게 적용을 안 받죠. 그렇죠. 이게 네. 텔레그램은 서버도 공개가 돼 있어요. 서버도 그럼 우리 서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서버를 똑같이 딴 데다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가발전이 뭐 우리끼리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자가발전 텔레그램을 만들 수 있는 만들자라고 아까 하는 말씀드린 앱이 아니다라는 말이 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서 텔레그램 이용해서 뭐 하나 만들었어요. 앱을 소셜라이즈인가?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하는 하나 만들었어요. 거? 그게 너무 좀 이상하던데요. 몰라요. 뭐 기회가 됐으니까 까주는 걸로 치고. 예. 네. 그거 삼성은 이게 여기서 이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인데 메신저를 만들었는데 왜 빠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이 채돈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거든요. 망했죠. 완전 쫄딱 망했어요. 네. 모든 삼성폰이 기본으로 깔려있는데 망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소셜라이즈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되겠냐고. 모든 그 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들어갈 추세인가 아니, 보네요. 그거는 이제 뭐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보안 얘기를 말씀을 아까 해주셨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관례라는 거죠. 그렇죠. 가져가는 거. 관례상 그냥 요청만 해도 드리는 건데 안 주면 우리나라 영장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관공서 그 딱지 붙은 금배지 분들 성격상 야 너네 왜 안 줘? 이런 태도를 취하겠죠. 그 영장이 나와도 안전하다는 게 좀 좋은 거고. 그렇죠. 텔레그램은 예. 절대적으로 영장이 나와도 서버를 뭐 손으로 들고 가도 해외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손을 들고 가더라도 못 풀어보는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도 어렵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 너네 우리 거 한번 뚫어봐 하고 대회를 열기도 했어요. 20만 달러인가 뭐 상금을 걸고. 상금이 좀 작네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타가긴 했어요. 10만 달러인가 타갔어요. 다는 못 타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못 뚫었고 네. 이론적으로 이러면 허점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까진 맞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반절 줬대요. 근데 아니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텔레그램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자극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인 거죠. 그 정보 개발자가 네.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네. 러시아 쪽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폐쇄적일 수도 폐쇄적이고 폐쇄적이지 뭘 폐쇄적이지. 네. 난 몰라요. 괜찮아. 방금 북한 말로 좀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아직 우리는 자가발전이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지극히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그거를 했는데 그럼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건 우리끼리 상상하는 건데
왜 그걸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그 창업자 두 분이 네. 뿔간딱지라고 뭐라고? 아, 방금 러시아 말한 거예요. 뿔간딱지라고 러시아 말한 거신 거예요. 러시아랑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VK 아니에요? VK? 그 약자가 VK고요. 아 그래요? 네, 러시아 발음으로 그건데 네. 그걸 만든 두 형제예요. 아니 백만장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아주. 아 VK 메신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북. 네, 얘네 막 돈으로 비행기 접어서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이러던 애들이에요. 네, 그런 거 했다고 난 알고 근데 있어요. 미친 짓. 그랬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정부에서 네. 야 좀 줘봐. 그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네. 보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처럼. 얘네 형제가 거부를 하고 네. 정부에서 이런 요구했다라고 하고 말을 오히려 한 거예요. 비꼬면서 이렇게 공개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회사에서 잘리고 네. 창업자인데 음. 막 독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만든 게 이거군요. 텔레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창업자들이 이 정도인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안전하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쇼맨십이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 이런 쇼맨십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발소에서 한번 아망드였나? 그 국정원 RSC 제가 했습니다. 그 RSC 뭐 네네네. 써서 해킹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텔레그램이 RSC에 뚫린 적이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 일반 대화랑 보안 대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반 대화를 썼을 때 일부 뚫린 흔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보안 대화를 쓴 거는 뭐 아까 아망대가 말한 것처럼 자물쇠가 철통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열 없고요. 수가 없는 거였고. 예.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보안 대화를 다 하지 않느냐? 보안 대화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보안 대화가 들어가기 이건 위해서는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나라 카톡을 왜 그렇게 안 쓰냐? 카톡도 기능이 있어요. 카톡도 보안 대화가 그러니까 왜 다 일반을 안 모든 하냐? 일반 대화에서 보안 기능 넣지 않느냐라는 네네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안 대화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제 아이폰에 1, 2, 3, 4, 5라는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들고 보내요. 서버로. 그러면 이 아이폰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PC 버전 카톡도 쓰고 싶잖아. 네네. 근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아이폰에만 아, 키가 네. 있으니까. 아이폰에만 키가 있어요. 나한테만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기계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말했던 뭐 PC용 버전 혹은 그 뭐 다른 패드용에서 예. 접속한다던가 이랬을 때 그게 안 보이게 그런 되겠네요. 보안 기능이 돼서 그걸 비밀번호를 열 수 있는 게 아이폰에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안 기능을 보편적으로 쓸 수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넣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완을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다 포기하기 넣지 못하는 힘드니까. 거군요. 네. 좋습니다. 덕분에 정보에 대한 공개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술 얘기하면은 이게 정치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텔레그램이 저는 좋은 게 그 누가 가입했는지 뜨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긍정 이즈 조인드 이렇게 뜨던데. 그래서 새로 온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는 네, 거구나. 은실장이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가 보였을 거예요. 그거 봐, 이게 반동분자들 기본적인 무슨- 취미랑 같은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저 친구가 뭐라고 하지? 그 넘어왔다네. 라고 그러는 거죠. 기술했다네. 뭐 아무튼 디지털 망명이란 단어. 우리 아빠를 반동분자로 만들었어. 나도 반동분자인데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 해시태그, 답글, 멘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 말고 회사의 업무용으로 쓰일 수 있게 네네.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긍정 씨 말대로 이게 앱 자체가 아니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예.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아까 말 나온 대로 야 자가발전 회사용으로 개조를 해서 쓰자. 개조해서 우리만 쓰자 업무용으로 쓰자라고 네. 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음. 뭐 맞는 말이네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게. 예. 네 보안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단순한 메시지 자체의 왓츠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또 전혀 뒤집어 놓은 스냅챗도 봤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까지 봤습니다. 예. 철토종이. 뭐 아까 아망드 얘기가 잠깐 나온 것처럼 더 많은 서비스들은 진짜 많은데 우리가 왜 다루지 않았는지는 그 업체 사람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그걸 안 다뤘는지. 야, 이름이 소셜라이저가 뭐냐? 조이는 어떻고 아니 소셜라이저는 이름 줄일 수도 없어. 뭐라고 줄여? 소라라고 줄여? 소라 되게 이상하다. 소셜라이즈요. 근데 그거 라이터. 그냥 메신저예요? 네, 메신저 텔레그램을 그냥 껍데기만 바꾼 수준이고. 텔레그램 소스를 써요 그러면 그대로? 네,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서버도 텔레그램 서버 그대로 써요.
그 관례스럽지 못하게 또 창피하지도 않나 이 친구들이 그거를 또 그렇게 했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더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메신저 뭐 갖고 와봐요. 없습니다. 다른 메신저는 이제 더 뜨면 그때 소개를 해드리기로. 무의미 영원히 하지 않겠네요. 네. 네, 아까 말한 대로 말한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메신저 시장은 인프라를 갖고 먹으면, 있는 게 음, 짱인 것 같아요. 한번 선점하면 뺏기지 않죠 잘. 그리고 지금 1순위들은 이제 한 번 삽질한다고 고꾸라질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메신저 모바일에서는 메신저 시장 갖고 있는 게 이 플랫폼 자체를 쥐고 있는 거기 쥐고 있는 때문에 거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는. 네, 뒷받침이 되는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얘네 이끌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근데 절대로 그렇게 또 낙관하면 안 되는 게 예. 뭐 얼마 전에 얘기 나온 싸이월드 무너진 거 보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시장을 잘 따라가야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네. 스튜디오가 되게 열악해. 뭔가 제파 스튜디오가 실리콘밸리였으면 여기는 되게 태국의 어떤 그냥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같은 느낌입니다. 태국? 빨리 방글라데시. 빨리 끝냅시다.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땀 냄새 나고 침 잔내 냄새 나는 나고. 거예요. 더러워지고 있어. 우리한테 우리 몸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방송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 스튜디오에서 아유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사장님이 모니터하니까 사장님 할지 안 죄송합니다. 할지는 제가 스케줄을 최대한 다시 맞춰서 여기서 사과 할게요. 방송하지 말라고. 아니 미안하잖아. 저희는 제팟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종료. 뭘 종료?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I